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나요? 자, 2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10페이지. 예. 자, 210페이지에 가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아랫동네 준비, 경매, 매각 준비까지 우리가 준비 앞까지 봤네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서 이제 저번 주에 주택상가 임대차 보부하고 이제 경매 보셨는데, 한 주 지났으니까, 한 주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법원 경매 보고 계신데,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서요, 민사집행법상 경매. 자, 법원 경매 보고 계시는데요, 경매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경매는요, 일단은 절차가 나옵니다. 경매 매각의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나오거든요. 요 두 개가 묶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원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경쟁 매각 물건은 하나인데 살려는 사람 여러 명 있어요. 그것을 경쟁적으로 매각합니다.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경매 절차가 나오는데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의 구체적인 절차는 그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경매할지 말지 결정하지요. 경매 개시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만한 실익이 있을 때만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매하기로 했다면 개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등기하고요. 또 채무자에게 당신 집 경매합니다라고 이제 발송 도달, 송달도 하게 되는데 요 등기나 송달이나 둘 중에 먼저 되는 시점에서 이 부동산이 압류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뺏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 뺏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됩니다. 매각 기일 날에 매각 준비를 자, 준비부터 할까요? 자, 매각에 대해서 준비가 끝나면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지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셋 중에 한 가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 날 매각이 되는데 1등이 나와요. 1등을 최고가 매수인 1등. 자, 입찰할 때는 입찰표를 적고요. 그 입찰표에다가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은 본인이 쓴 가격의 10%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 최저가지요. 물건 최저가의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매각 준비 과정에서 법원에서 물건의 최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최저가를 결정하는데 요 물건이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최저가를 10억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입찰할 때는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는 얼마가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갑니까? 최저가의 10%죠. 그죠? 예, 최저가 10%. 예, 분필이 자, 예. 왜 웃냐 하면요. 이 분필이 형광 분필을 사야 되는데 요 실장님이 그냥 분필 사셔가지고 지금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자, 어쨌거나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자, 입찰할 때요. 입찰표에 10%가 아니라 어디에 10%가 들어갑니다? 최저가에 최저가. 최저가 10%가 이제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최저가 10억이니까 보증금이 얼마 들어갑니다? 1억이죠? 1억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요 보증금하고 이제 입찰표하고 같이 입찰함에다가 투입을 해서 입찰하게 됩니다. 자, 1등으로 입찰했다. 1등을 최고가 매수인. 자, 아깝게 떨어졌는데 아깝다는 범위가 요 보증금요 1억보다 차이가 적게 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얘가 나중에 대금을 안 내면 내가 쓴 가격대로 내가 가져갈래요. 이렇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 1등 20억을 썼다 그러면 1등에서 입찰 보증 1억을 빼면 얼마 되죠? 19억이죠. 이 19억을 더 초과하는 금액을 썼을 때 1억보다 차이가 적게 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날에 다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일 입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등이 나왔어요. A가 20을 썼어요. 1등이 되면 무조건 물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로 잡히는 뭐가 나옵니다. 매각 결정일이 나오죠. 허가 불허가 결정일입니다. 이때 판사가 나타나서 판사가 너 가져가도 된다 하면 허가 결정을 하고 너는 물건 가져갈 만한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불허가 결정하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 농지가 나와요. 농지. 농지가 경매장 나오면 뭐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 농지증을요. 매각기일 날에는 필요 없습니다. 매각기일은 꼴통될지도 모르니까 필요가 없는데 요 매각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결정기일까지는 농지증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농지 제출이 되어야지 여기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제출이 안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불허가 됩니다. 불허가. 오케이. 자, 허가 결정 받으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진행. 불허가 받으면 매각을 다시 하게 돼요. 신경매. 자, 허가 받고 진행되는데 여기에요. 항고를 합니다. 항고. 1주 내에 적시 항고할 수 있는데 적시 항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자, 허가 받고 진행된 것을 항고할 때는 공탁금을 거게 되죠. 공탁금. 공탁금을 거는데 얼마를 걸어야 되죠? 얼마? 요 최고가의 10% 들어가요. 최고가. 1등이 20억을 해서 허가 받았거든요. 20억 허가해 주는데 여기 1을 제기합니다. 그럼 20억 가액의 10%, 그래서 매각 대금의 10%가 공탁금이 들어가는데 20억에 대해서 10%니까 공탁금 얼마 들어간다? 2억이 들어가요. 자, 만약에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하고 소유자일 때 그때는 이 공탁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항고하지 마시라. 자, 만약에 항고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확정되죠. 그죠? 확정이 딱 되고 나면 법원에서 20억 선 1등에게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돈 내라 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은요. 당일날에 1억을 냈지만 19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19억이라는 그 돈이 그죠?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 달 이내에 기한을 줍니다. 한 달 정도 그냥 한 달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이내 기한을 정해서 이달까지 언제까지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돈 내라 하게 되면 그 정해진 그 기한까지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돈을 다 내면 대금을 다 완납을 하면 여기에서 무엇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이 돈이 다 들어오면 채권자들이 있죠. 채권자.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겠죠. 뭐 그죠? 채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이 배당금, 이 대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준다?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배당은요. 준비 과정에서 돈 주세요 하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를 해야지 원칙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을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당연 배당자가 있습니다. 당연 배당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자.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자. 또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고 이런 자가 아니라면은 돈 주세요 하고 배당을 요구했을 때 이 대금 가지고 배당을 해주게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할 거고 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처분을 하게 되죠. 자, 매각의 절차 이렇게 되는데 자, 매각의 절차는 뭐 별건 아니고 그죠?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하겠다 개시 결정하고 준비가 끝나면 매각기일 날 매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1등이 나와요. 그러면 1등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허가 결정을 받아요. 허가 결정 받고 확정이 된 다음에 돈 내고 물건 가져가더라. 입찰해서 낙찰 확정이 되면 대금 돈 다 내고 물건 가져가면 되고요. 법원 쪽에서는요. 먼저 뺏어야 되죠. 경매 절차 3단계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등기나 송달 뭐라도 먼저 합니다 해서 압류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꿉니다. 환가 돈으로 바꿔서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한다? 배당. 그래서 법원에서는 압류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꿔서 배당하는 것이고 입찰하는 쪽에서는 입찰을 해서 낙찰 확정이 되면 돈 내고 물건 가져가더라. 요 3단계 경매 3단계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됐을 때 이 당의 부동산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 그대로 살아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다 소멸되는 요새 권리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절차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경매가 이제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경매하겠습니다라고 송달도 하고 등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려지게 되면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뭐가 생긴다? 압류율이 생겨요. 법원에서 뺏은 거예요. 압류된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압류된 후에 승리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줬고 압류된 후에 이 집에 소액 임차는 들어갔어요.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압류된 후에 것은 뭐라도 있다 없다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배당 요구로 갑니다. 배당은 언제까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하면 배당료 종기 요 매각 준비 과정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하고 법원에서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합니다. 자, 종기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컨대 압류되고 한 달 내에 배당 요구한다. 틀려요. 압류되고 일주 내에 배당 요구하면 틀립니다. 요 배당 요구 종기는 법원에서 그때그때 정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뭐 예컨대 10월 10일 날 매각하니까 9월 9일까지는 배당 요구하세요. 9월 10일까지는 배당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 채권자들이 요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종기가 지난 다음에는 배당 요구한 것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종기.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합니까? 종기는 누가 정한다? 법원에서.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당연 배당자. 누가 당연 배당자입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아요.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된 자? 등기된 자. 또 하나가 자기가 경매 신청한 자. 등신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거고. 오케이. 자, 미등기 임차인은 등기도 안 돼 있고 자기가 경매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받는데 배당 요구 안 했다 못 받아요. 그죠? 못 받았으니까 자기보다 후순위자를 찾아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의제기도 안 되고 이해관계인도 보지도 않아요. 얘는 완전히 낙동강 오렬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제 매각기일 날 물건을 팝니다. 자, 맨 밑에 갈게요. 이제 진도 들어갑니다. 자, 매각 방법인데요. 매각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날의 입찰의 형태로 매각하는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날에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기간 입찰은 입찰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1주부터 한 달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줄 테니까 언제라도 원할 때 오셔가지고 입찰하세요 하면 기간 입찰이 되고요. 호가 경매는 가격을 부르는 경매입니다. 당일날 집행관이 사람 모아가지고 물건의 가격을 불러보라 그래요. 최저가가 10억이니까 10억 이상으로 가격을 불러보세요. 제일 비싼 가격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게 호가 경매. 자, 지금 호가 경매 안 하고 입찰의 형태로 물건을 파는데 입찰은 입찰표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는 거예요. 적어서 요걸 이제 보증금과 같이 입찰 봉투 넣어서 입찰하는 거죠. 내가 제시하는 가격을 남들이 몰라요. 지금 현재는 입찰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호가 경매 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도요. 그날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기일 입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 1기 2입찰제는 뭐예요 하면 오전에 유찰된 물건, 오전에 안 팔린 물건을 다시 모아가지고 오후에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것을 1기 2입찰제를 하는데 그것도 그날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일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세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니까요. 매각 방법 세 가지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밑에 팁 보시면 매각은 호가 경매와 기일 입찰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정한다. X죠,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일도 있고 기간도 있고 호가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메뉴에 입찰을 할 때는요. 매수인 물건 살려는 사람들이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입찰표는 현장에 가면 입찰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표를 적고 입찰함에다 투입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하듯이 적어서 투입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도 호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적잖아요. 투표에서 찍잖아요. 그죠? 구두로 사람 불러 사람 쭉 줄 서라. 너 몇 번이요? 저 1번이요. 통과. 여기다 1번 적고. 너 몇 번? 2번이요. 통과. 2번 적고.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후보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표함에다 투입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표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가지고 옷을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보증금이 들어가요. 보증금. 요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죠. 매수신청 보증금, 물건 최저가의 10%. 요 최저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죠? 법원에서 요 물건은 감정평가를 했더니 10억이다. 그럼 최소한 법원에서 10억 밑으로는 못 팔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저가를 10으로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입찰할 때는 요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한단 말이에요. 20억, 뭐 30억, 40억, 15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최저가가 10억인데 나는 9억에 사겠어요. 그럼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가 10억이니까 10억 이상으로 입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최저가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가격인데 이 가격의 10%를 뭘로 내느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으로 내더라. 그래요.
자기가 매일 신청한 게 여기 나온다. 그죠? 기일 입찰에서 매일 신청 보증금은 신청 가격. 자기가 입찰표 쓴 가격에 10%를 낸다. OX. X. 자기가 쓴 가격이 10%가 아니라 물건값이 10%예요. 최저가 10%. 시험 계속 나옵니다. 자, 4번요. 법원에서는요, 그 당일날에 제일 비싼 가격을 입찰했다. 최고가 매수인 최고가. 1등도 정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 아깝게 떨어진 사람도 정해요. 차순위. 자, 5번의 시험에 어마무시해 나옵니다. 5번. 차순위 신고는 1등하고 차이가 얼마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요? 보증금. 입찰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요. 그래서 최고가가 예컨대 20억이다. 최저가 10억이니까 10억 이상으로 입찰하잖아요. 1등 가격이 20억 쓴 사람이 1등이 되었다. 그럼 20억에서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최저가의 10%니까 1억이죠. 보증금이. 그죠? 그럼 20억에서 1억을 뺍니다. 빼면 얼마 된다? 19억이죠. 이 19억을 더 초과하는 금액을 써줘야지. 19억보다 더 높은 가격. 19억 5천, 19억 4천, 19억 6천 이렇게 써줘야지 1억보다 차이가 1등하고 차이 적게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은 가격을 썼을 때 차순위 신고할 수 있다.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최보 뺀 가격.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초과 넘는 가격을 썼을 때 차순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럼 1등이 만약 20을 했는데 보증금 1억 들어갔어요. 2등을 했는데 17억에 2등을 했어요. 17억. 17억에 2등 하면 그 2등은 차순위 신고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보증금 1억보다 차이가 더 나버렸어요. 그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차순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요 1억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된다는 걸.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뺀 가격, 19보다 더 높은 가격. 그래야지 20억에 가까워지죠. 그럼 만약에 얘가 1등이 20을 했는데 요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니까 22억을 썼다. 그럼 걔 차순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걔가 1등이 돼요. 걔가 1등이요. 얘가 2등이지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20억 요 가격하고죠. 19억 요 사이에서 가격이 써져야지 아깝다 해서 차순위 신고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유찰이 돼요. 유찰. 물건은 나왔는데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최저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이상으로 입찰이 되는데 너무 비싸다. 비싸면 아무도 살리는 사람이 없다. 유찰되었다 그래요. 유찰. 유찰이 되면 법원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못 팔았으니까 물건이 들어갔다가 한 달이나 보름이나 있다가 다시 나와요. 그때는 가격을 올리나 낮춘다? 낮춰야 되겠죠. 요 비싸서 못 팔았으니까. 들어갔다가 날짜 다시 잡아서 다시 나올 때는 가격을 낮춘다는 거예요. 낮춰서 다시 매각을 합니다. 신경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가 되는 자냐 안 되는 자냐 그 얘기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채권자. 채권자는 자기가 돈 받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담보물이다 하면 그 담보물을 경매 지불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채무자 2번의 채무자는 입찰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왜 참여 안 될까요? 빚이나 갚으면 돼요. 빚을 갚아버리고 경매를 취소하면 되거든요. 자기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았더니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장 가서 자기 집을 낙찰받으려고 그래요. 너 뭐하니? 우리 집 경매로 왔거든. 내가 낙찰받으려고. 야, 그러지 말고 은행 빚을 갚아버려. 은행 빚을 갚아버리고 경매를 취소시켜버려. 그럼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빚을 갚고 경매 취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압류 뺏었던 것을 다시 소멸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참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에 재경매에서 전경락자. 얘는 누구죠? 재경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재수 없을 때. 그렇죠. 재수 없을 때. 자, 왼쪽 페이지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 페이지에 메뉴에 가시면 경매 종류에서요. 신경매하고 3번, 재경매 4번 있어요. 그죠? 신경매는 재경매 이외에 다시 하는 모든 경매를 다 신경매를 하는데 그럼 재경매는 뭐냐? 1등인데 돈 안 낸 거예요. 그렇죠? 대금을 내지 않아요. 당일날 1등을 했고 허가 결정까지 일주일 내에 받았는데 나중에 막판 와서 돈 안 내요. 막판 와서 돈 안 내면 뭐라고 한다? 재수없다 그래요. 기억나시면 좋겠고 그죠? 어쨌거나 돈 안 냈다 재수없다. 재수없는 인간 때문에 다시 한다 재경매. 그러면 재수 없었던 이 사람 때문에 재경매 하는데 자기가 돈 안 내가지고 물건을 법원에서 다시 재경매 하는데 이 사람이 재경매 또 참여를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자기 때문에 재경매하는데 또 와서 또 1등 해놓고 또 돈 안 내.
그럼 지 때문에 또 제재경매하는데 또 와가지고 1등이라고 또 났네. 자기 때문에 또 제재경매하면 또 와서 1등 해놓고 또 났네. 자기 때문에 제재제. 자,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제경매에서 종전경락자 재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참여가 안 됩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행관, 친족, 감정인 친족, 법원의 판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다 자기들끼리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요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자, 그럼 6번 하나 주의하시면 6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년이 경과돼.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입찰 방해죄가 있어요. 경매 방해죄. 형법에 공무 집행 방해죄처럼요. 형법에 입찰 방해죄가 있습니다. 공정한 법원의 입찰을 방해하는 방해죄가 있어요. 공무 집행 방해죄하고 법익은 같은 거예요. 어쨌건 입찰 방해죄로 처벌되면요.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몇 년간 경매장 못 간다. 2년간 경매장을 못 갑니다. 예, 2년이 경과되지 않아요. 경매장 자체는 못 가요. 자, 경매장이요. 혼자 가서 단독으로 입찰해서 단독으로 낙찰받아요. 혼자만 입찰하면 최저가로 입찰해서 싼 값에 물건 받죠. 근데 여러 명이 붙어버리면 서로 경쟁이 되면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매장에 뱀을 2마리 풀죠. 뱀 2마리 풀어서 다 도망가게 하고 혼자 단독으로 입찰해서 최저가로 낙찰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 뱀 2마리 풀었다 해가지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해서요. 입찰 방해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확정이 되면요. 몇 년간 경매장 못 간다? 2년간 못 가. 왜 2년입니까? 뱀을 2마리 풀어서 그래요. 뱀을 3마리 풀었다면 3년간 경매장 못 가는데 뱀을 2마리 풀었잖아요. 그래서 2년간 경매장 못 갑니다. 자, 경매장에 못 가는 자는요. 불가능 참여 안 돼요. 경매장 못 가는 자는 경매 대리업자로 매신청 대리업자, 경매 대리를 업원하는 자로 등록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요 기간 동안은. 경매장 못 가니까. 자, 우리 대리업자가 뱀을 2마리 풀었다 그러면 요 대리업자가 업무정지 먹거든요. 영업정지.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먹을 때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일을 못하는데요. 업무정지 먹는다면 몇 년간 업무정지 먹을까요? 2년 먹겠죠. 왜 2년간 경매장을 못 가니까. 자, 그래서 뱀 2마리 푼 게요. 입찰 방해죄 2년이요.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경매에 관해서 유죄 판결 받았다. 몇 년간은 경매장을 못 간다. 2년. 2년간 못 가는 거예요. 자, 대리업자로도 요 경우는 2년간 등록이 안 되고요. 대리업자가 뱀 2마리 풀었다면 2년 업무정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2년 별표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요거 잡으시고요.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자, 214페이지 하나 쓰시고 214로 가봅니다. 여기다가 214페이지 이렇게 쓰시고 214페이지로 가보십니다. 214. 자, 2장만 넘기시면 바로 나오네요. 214페이지 가시면 214페이지의 맨 밑에 가시면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요. 등록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맨 밑에 가면 뭐가 나와요? 결격사유 나와요. 결격사유.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빵. 자, 5번 보시면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서 유죄 판결 받고 뱀 2마리 풀어서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 받는 겁니다. 확정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동안의 빵. 자, 그러면 2년간은 왜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못 하나요? 경매장 자체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격사유, 결격기간.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16페이지. 216페이지에 가보실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16. 중간에 딱 보시면 업무정지 나와요. 업무정지. 우리 대리업자가 멀쩡하게 대리업을 하다가 나중에 경매장 가서 뱀 2마리 풀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먹는다면 업무정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업무정지 기간은 몇 달 이상 몇 년이야? 1개월 이상 2년이야. 2년 동안에 빵. 이거 시험이 자꾸 나오거든요. 2년. 왜 2년입니까? 뱀 2마리 풀면 경매장 뱀 2마리 풀면 2년간 못 가거든요. 그럼 영업정지 몇 년까지 먹는다? 2년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년이란 말이 여기에 3군데 나옵니다. 자, 됐어요. 자, 다시 올게요. 자, 다시 옵니다. 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 아파라 하시면 일단은
뱀 2마리 풀었다. 몇 년간 경매장 못 간다? 2년. 오케이, 됐어요. 중요합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매각 결정일이 됩니다. 자, 물건 팔았거든요. 매각일 팔았어요. 물건 제일 1등을 하면 무조건 가져갑니까? 허가 결정 봐야 됩니까? 허가 결정 봐요. 허가 결정. 허가 결정. 자, 매각일로부터 몇 주 이내로 잡힌다? 1주 별표. 이 시험 잘 나옵니다. 매각일로부터 1주 내에 판사가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요. 매각기일 날에는 집행관이 강제 집행 차원에서 집행관이 경매를 주관하고요. 집행관. 다음 1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할 때 결정은 누가 한다?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판사가 허가 불허 결정하고 지금 사법보좌관이 하기도 하는데 주체는 판사예요. 어쨌든 사법보좌관도 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판사가 허가 불허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몇 주 내로 한다? 1주. 요때 허가 결정을 받아야지 나중에 돈 내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불허 결정 받느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어떨 때 불허 결정 받아요? 하면 자, 둘째 줄에 보시면요. 농지가 경매장 나왔는데 농지증을 제출을 못해요. 언제까지 제출 못하면 매각 결정일까지. 자, 그래서 가로 열고 또 나옵니다. 농지증은 시험에 계속 나오거든요. 농지증은 매각일 당일날에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각 결정일까지. 중요합니다요. 매각 결정일 제출하면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 못했다면 야, 너 농업인 아니잖아. 농지 1등을 했지만 못 가져가는겨.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농지증은요. 매각일 당일은 필요 없는데요. 이날엔 필요 없습니다. 이날엔 필요 없는데 언제까지? 매각 결정일까지. 요 날까지 농지증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일까지 농지증 제출하면 허가 결정. 제출 못했다면 뭐가 된다? 불허가 결정. 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팁 보시게요. 팁에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경우 농지증은 매각기일까지 제출해야지 허가 결정 받을 수 있다. X 매각기일이 아니라 매각 결정일까지. 자, 2번요.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증명이 된다. X예요. 자, 참고로요. 법원 경매 물건에서요. 경매 물건에서 뭔 증이나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증 하여튼 증 경매에서 증이 필요한 것은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하면 농지증밖에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오로지 농지증이에요. 토지거래 허가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면제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은요. 거민도장 안 받아요. 뭐만 필요합니까? 경매에서는 농지증만 필요합니다. 농지증. 그래서 법원 경매 물건 관련해서 관청에 증이 뭐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뭐만 얘기한다? 농지증을 얘기하는 농지증. 그럼 농지증이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 또 오로지 농지증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지증은 매수 신고 시 매각 기일날에 당일날에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 OX, X.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당일날 필요 없어요. 왜요? 당일날 꼴통 될지도 모르는데 꼴통 될지도 모르는 농증부터 제출했어요. 너 몇 등인데? 꼴통인데요. 그냥 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1등 무조건 하고 언제까지 1주 내로 잡히는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결정일까지. 자,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요. 판사의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요. 이해관계인들은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1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항고라 그래요. 항고. 용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여기 있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그냥 용어를 쓰는 것을 용어를 뭐라고 쓴다? 항고라 써요. 항고. 자, 그래서요. 1주 내에 항고한다 해서 이것을 적시항고로 합니다. 적시항고. 자, 그럼 판사가 허가 불허가 결정했는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적시항고. 몇 주 내에 한다? 1주.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판사 허가 결정이 떨어졌어요. 허가 받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허가의 이의를 제기하면요. 허가 불허가 결정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1심 재판에 져버렸잖아요.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으로 가요.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지방법원에 져버렸다. 고등법원을 올리는 거예요. 2심으로 항소. 그럼 2심 가서 재판을 다시 합니다. 마찬가지로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하게 되면 허가 불허가 결정 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불허가가 되면요. 불허가 되면 어차피 매각을 다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 받았다면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 신속하게 진행해야 낙찰자가 보호되죠.
그런데 허가에 대해서 쓸데없이 항고를 해버리면 절차만 계속 지연이 돼요.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함부로 항고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공탁금을 걸게 되죠. 공탁금을 거는데 얼마를 거느냐, 시험 계속 나옵니다. 얼마 그래요? 매각 대금의 10%예요. 자, 만약 아까 20억에 1등이 됐잖아요. 20억 1등 돼서 허가를 했거든요. 20억 1등에 대해서 허가를 했는데 여기 1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20억 팔린 가격이 얼마다? 10%예요. 1등 20억 허가인데 거기다 1을 제기한다. 그럼 저 가격의 10%, 얼마를 공탁금 건다? 2억이 돼요. 2억. 자, 아까요 물건 최저가가 10억이었잖아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어디에 10%예요? 최저가의 10%. 허가가 20억 1등 됐는데 20억 허가에 항호합니다. 그때는 얼마를 공탁금 건다? 2억. 서로 구별하시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기보다는 시험에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출제위원이 원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설마 또 내겠냐면 또 나오고, 진짜 출제위원이 지겨우니까 이제 안 내겠지 했더니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추세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시면 허가에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를 현금 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요. 가로 열고, 채무자나 소유자, 집주인이 있잖아요. 자, 이제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1등 20억 했거든요. 네, 집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꾸 항고를 계속해요. 쉴 데 없이. 그때 공탁금 걸고 항고를 했습니다. 기각되죠.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몰치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니까 함부로 허가 결제는 항고하지 마라. 그 외자는 돌려주는데 항고에서 지연된 그 지연분만큼의 이자, 추가되는 비용 다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만 돌려줘요. 오케이. 자, 우리 시험에서는 채무자 소유욕을 보시면 돼요. 돌려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팁 보실게요.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자 합니다. 판사 허가했는데 항고하고자 해요. 최저가의 10%를 공탁이 된다. X죠. 최저가 10% 아니라 어디에 10%다? 매각 대금의 10%. 매각 대금 10%. 오케이. 자, 대금 납부. 자, 동그라미 1번. 1등으로 확정이 됐어요. 1등 허가 확정이 되면 이제 1등한테 돈 내라 그럽니다. 한 달 준다, 2달 준다. 한 달 줘, 한 달. 한 달 이내 기한을 정해서 이달 말까지 돈 내라. 또 다음 달 5일까지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기한을 줍니다. 기일 준다면 틀립니다.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팁 보시게요. 1번. 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 단 하루를 딱 주고 그날 돈 내라라고 1등한테도 통지하고 2등한테도 통지하면 1등 매수인은 그 단 하루에 매각 대금을 다 내야 된다고. X. 기일이 아니라 기한. 기한하고 기일이 다릅니다. 기일은 단 하루. 근데 기한은 한 달 이내 기한입니다. 기한,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조건 기한. 기한은 시기도 있고 종기도 있는데 이거는 종기를 얘기해요. 종기. 이달 말까지 이런 식으로. 단 하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자꾸 나오냐면, 참고로 옛날에는 단 하루를 줬어요. 기일을. 옛날 오공화국도 전두환 대통령 있고 막 박정희 대통령 그럴 때는 기일을 줬다니까. 기일을. 자, 그날 딱 하루만 주니까 그날 돈 내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든가 돈 내러 가다가 다른 급한 일 생겨가지고 그날 딱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더니 안 받아줘요. 재매가 가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은 단 하루 주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줘요. 이달 말까지 이런 식으로. 까지라는 마지막 날 종기를 줘요. 그럼 그날까지 돈 내면 되는데 몇 달 이내 기한을 준다? 한 달의 기한을 준다. 그래서 기한하고 기일을 구별하시고, 이번요. 등기를 촉탁했을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서 X부터 지금 자꾸 나옵니다. 돈 다 냈을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납, 돈 안 들어왔다. 법원에서는 재수 없다. 재매각 하겠죠. 재매각 할 때는 가격 저감 없이 옛날 가격 그대로 재매각을 합니다. 왜 가격 저감이 없을까요? 비싸서 못 판 게 아니거든요. 자, 가격이 저감돼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유찰 때밖에 없어요. only 비싸서 못 팔았을 때만 가격 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매각 할 때는 가격 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 가격 그대로 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로 열고, 만약에 1등이 돈 안 냈는데 차순위자가 있다, 대기자가 있으면 이제 대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허가 받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재매각 하기로 했는데 요 재수 없는 인간이 재매각 하기 3일 전까지 뒤늦게 돈을 헐레벌떡 들고 오는 겁니다. 지연된 이자, 추가 비용 다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재매각 하지 않고 걔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돈 좀 빨리 내기. 정해진 기한까지 돈 내라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돈 내느냐? 지연되니까 날짜가 넘어갔죠? 지연분만큼 이자까지 다 들고 대금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돈 다 들고 와요.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그래 물건 줄게 하고 줘버립니다. 왜 3일 전까지 제명하기 3일 전까지 돈 다 가지고 오면 그냥 제명하자고 물건 줄까요? 그냥 줘버릴까요? 얘한테 재수 없었던 인간한테 왜 줄까요? 왜 3일일까요? 제매각이 세 글자거든요. 재경매, 제매각 세 글자니까 3일 전까지. 뭐 대단한 철학이 있는 줄 알았죠? 물렁물렁. 그래서 3일 전까지 돈 가져오면 물건 준다는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돈 다 내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돈 다 내면 소유권 간다는 거요. 자, 그럼 나중에 처분하려면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서 처분하는데 그때 등기요. 매수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등기 비용은 누가 내냐? 등기 비용은 당연히 매수인 내는 거예요. 낙찰자가 등기 비용을 낸다. 자, 그다음 팁 볼게요. 법원 경매 똥매 빵 치시고 이거 나중에 무지 헷갈립니다. 경매 똥매 꼭 치시고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봐야 됩니까? 농지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지를 허가 봐야 된다. 이 틀렸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 농지증. 경매 장소가 경매장이면 오로지 뭐만 필요하다? 농지증만 필요합니다. 토지 허락 안 받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는 언제 받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하는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예약, 법률 행위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 법원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토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농지증이 필요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틀립니다. 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농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경매 물건이 아니라 일반 물건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까?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요. 허가.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법원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럼 장소가 경매가 되면 장소가 기준돼요. 장소가. 경매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져요.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요거 토지거래 우리 허가할 때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힘드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자책하지 마시고 난 왜 기억 안 나지? 토지거래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자책하지 마시고 토지거래 하지 맙시다. 그냥 자, 경매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농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허가 필요 없어요. 우리 토지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요거 있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경매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농지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권리 분석 갈게요. 권리 분석. 자, 경매 절차 우리 저번 주에 했는 걸 다시 한번 본 거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만 다시 찍어서 다시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갑니다. 요거 지워도 될까요? 절차 지워둘게요. 절차 이제 다 하실 거니까 절차. 자, 경매 개시 결정 압류 뺏어 가지고 매각기일 날 매각합니다. 그렇죠?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조금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신고. 자, 1등이 되었다. 그러면 물건 주는 게 아니라 결정 허가 결정 받아야 되는데 농지 같으면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가 없으면 불허 결정 받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결정돼서 적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 없으면 그대로 확정. 허가에 항고할 때는 매각되면 10% 공탁은 벌고 그죠? 확정이 되면 몇 달 준다? 한 달. 1등이 한 달 줘요. 한 달에 돈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가볼게요. 권리 분석. 자, 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요것이 있잖아요.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면요, 요 당해 부동산 위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집주인이요, 3층을 전세권을 설정해 주세요. 3층에 전세가 하나 들어와 있고 2층에는요,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순위에요. 집주인이 저당자고 돈을 빌린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4순위에 1층에 대해서요. 또 전입신고를 1층에요. 또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요 1층에 이렇게 해서 1층에 자, 1층에는 전입신고에서 대항 요구 갖춘 임차권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순위에 집주인이 후순위 담보대출 또 합니다. 이 집을 담보로 또 후순위 저당권 설정해주고 추가 대출했어요.
자, 돈을 못 갚았더니 여기에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얘가 경매 신청했다. 팔아서 돈 주세요. 그 얘기인데 팔았더니 얘가 배당받을 가망이 있다 하면 경매 실익이 있으니까 법원은 경매하기로 하는 거예요. 얘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팔아서 돈 주세요 했는데 이거 물건을 팔아봐도요. 얘가 순위가 늦으니까 배당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자, 그랬어요. 얘가 이제 경매 신청했는데 얘가 배당받을 가망이 있다. 그래, 하기로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경매 개시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등기해서 공시하겠죠,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여기서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 법원에서 뺏어버렸다. 뺏어서 팔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요 물건을요 뺏어가지고 파는데 A가요, 요것을 아까요 20억에 이제 낙찰 받은 거 1등이 된 거예요. 자, 입찰할 때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입찰 보증금은 어디에 10%다? 최저가의 10%였다. 그 말이죠. 아까 최저가가 얼마였다 하면 아까 사례에서 10억이었다. 그럼 최저가의 10%니까 입찰본이 얼마 들어간다? 1억 넣고 지금 20억에 A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나중에 돈 다 내요. 얼마 더 내면 된다. 당일날 냈으니까 19억 더 내면 되죠. 그죠? 19억을 잔금으로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했는데 자, 그러면요, 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지금 요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 권리들이 이 낙찰받은 매수인 낙찰자에게 이 권리가 또 안겨지느냐, 살아서 낙찰자에 또 안겨져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매에서 그대로 다 소멸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개념에서 있잖아요. 요걸 조금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다가 다시 가면 쉽거든요. 요 집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인데요. 전세가 7억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가 7억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매매 가격이 얼마냐 하면 10억이요. 자, 그러면 요 아파트를 사는 방법, 매수해서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요. 전세를 떠안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 떠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전세를 떠안고 그 차익만 돈 주고 등기 받는 방법. 갭 투자하는 방법요. 전세 떠안고 인수를 하면서 전세를 따놓은 조건으로 산다 하게 되면 얼마만 집주인 가백에 돈을 어리 주면 돼요? 3억만 주면 돼요. 4억만 주면 등기 받아요. 전세 떠안고 샀을 때. 그래놓고 소유권 취득해서 얘한테 나중에 충분히 살도록 놔두고 나중에 나간다 그러면 그때 전세금 7억을 줘서 보면 되고, 전세금 없으면 다른 사람이 7억에 세 나서 세 주고 보내고 다시 세 안 치면 되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세를 떠안고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세를 인수하고 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내가 을이요 실거주한다 그럼 전세를 없애고 내가 들어가겠다. 실거주하겠다 그럼 전세를 없앤다. 소멸시키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지 이전 등기를 받아요? 10억. 자, 요것이 있잖아요. 전세를 떠안고 사는 방법이 있고 전세를 없애고 사는 방법이 있다. 요 논리가 경매하고도 똑같아요.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요 물건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하게 되면요. 경매에서요. 이 전세를 떠안고 인수 떠안고 경매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전세를 없애고요. 소재 소멸 없애고 깨끗한 물건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전세를 떠안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입찰표에다 가격을 적을 때 가격을 높게 적어요, 낮게 적어요? 낮게 적어야 돼. 왜냐면 요거 나중에 떠안아야 되니까. 나중에 전세 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만약에 전세가 없어진대요. 다 없어지고 깨끗한 것으로 물건 낙찰 받는데요. 그러면 가격 어느 정도는 좀 높은 가격으로 써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서요. 요 권리가 어떨 때는 인수되는 경우, 어떨 때는 소멸되는 경우, 뭔가 어떨 때는 그럼 인수되고 소멸되는 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 기준되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 기준되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합니다. 말소 지운다는 거거든요. 말소 죽는다. 같은 말로 소재한다. 같은 말로 소멸 죽는다. 같은 말로 옛날에 이거 주말한다 그랬거든요. 붉은색으로 이제 두 줄을 대고 이제 등기부 지운다, 주말한다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말소시킨다, 지운다, 말소 등기, 소멸 지운다, 소재 지운다, 주말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내지는 소멸 기준 권리, 소재 기준 권리, 주말 기준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준 권리를 잡아가지고 기준보다 더 센 거,
기준보다 더 선순위의 센 권리는 낙찰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된다? 인수돼, 인수. 자, 기준보다 후순위 권리, 더 약한 권리는 낙찰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된다? 그대로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도 다 뭐가 된다? 그대로 다 소멸돼요. 그래서 요 원리입니다. 기준보다 더 센 거, 기준보다 더 센 것은 인수, 기준보다 약한 건 소멸, 기준도 항상 소멸.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거를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가압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담보가등기,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외우셔야 됩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자, 요것이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하나의 부동산 위에 기준 권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는 최선순위 권리입니다. 이 중에서는 최선순위 권리가 최종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사례에서 있잖아요. A가 지금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A에게 인수 또 안겨지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준 권리 잡으시면 됩니다. 기준 권리. 자, 전세권은 여기에 기준 권리 안 들어가거든요. 임차권도 안 들어가고요. 저당권은 여기 기준 권리 들어갑니다. 저당. 그다음 임차권 4번 기준 권리 아니고요. 5번의 저당권 기준 권리 맞고요. 다음에 6번의 경매 개시 결정도 기준 권리 맞아요. 자, 그럼 기준 권리가 요 하나의 부동산이 3개가 있거든. 3개가. 그럼 셋 중에서는 누가 최종 말소 기준 권리 됩니다. 셋 중에 최선순위. 그러니까 누가 돼요? 3번의 저당권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저당권이 최종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끝까지 기준 끝까지 기준 되니까 이 손 잡고 기준 셋 중에서 최종 기준은 얘잖아요. 그죠? 얘 포함해서 뭐가 된다? 다 소멸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죽으면서 얘보다 후순위 약한 거 더 따라 죽고 또 얘보다 후순위 약한 거 따라 죽고 얘도 없어집니다. 근데 기준보다 더 선순위가 2개 있죠. 그죠? 그럼 기준보다 선순위 더 센 거예요. 센 거. 예. 자, 그러면 얘는 죽지 않고 뭐가 된다?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찰자가 저 위에 2개는 또 안고 샀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준보다 더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 요거 이번에 대항력 있는 입자권은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자, 떠났다, 인수했다 그 말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낙찰자가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돈 다 내고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위에 2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낙찰자가 얘한테 집 빼오라 나가라 집 빼오라 나가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떠안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이 집에 살다가 나중에 전세기간 끝나고 보증기간 끝나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전세금을 누가 줘서 보내야 된다? 낙찰자가 줘서 보내야 돼요. 임차 보증도 누가 줘서 보내야 된다? 낙찰자가 줘서 보내야 돼. 자, 그럼 만약에 시세가 25억짜리인데 20억에 지금 1등에서 낙찰 받은 거예요. 전세금이 여기에 5억이 들어가 있고요. 임대차 보증금 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억에 낙찰 받으면 시세 25억짜리를 20억에 낙찰 받았다. 지금요. 입찰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20억에 5억 싸게 물건 가진 게 아니고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전세금 5억을 나중에 줘서 보내야 되고 임차 보증 3억을 줘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8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 25억짜리를 결국 얼마 줬다? 28억에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입찰할 때는 낙찰받은 나한테 인수 또 안겨지는 권리인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되는 권리인지를 미리 분석하고 입찰하셔야 된다 해서 이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 돼요. 기본 공식이 되는데 이 기본 공식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거를 여기에 예외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 위에도 예외가 있고요. 요 밑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위에 예외는 뭐냐면 전세권. 자, 전세권은요. 여기 보시면 지금 3층에 전세권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은 그 집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 요 임차권도 지금 2층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요. 실제 거주해 보셨나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 실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찰하는 분들이 너 전입신고 언제 했냐? 전세금 얼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전입신고를 기준보다 선순위로 했다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고 기준보다 후순위로 했다면 소멸되는데 기준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했다면 인수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금도요. 요게 등기는 되어 있지만 전세금이 얼마인지를 또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전세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인수되는데 만약에 이 집에 거주하기 싫다면
요 아랫동에서 배당 이루어질 때 나도 법원에 가서 배당해 주세요.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배당금에서 돈 받고 이제 나가버려요. 이제 나가니까 낙찰자 쪽에서는 인수되지 않고 뭐가 된다?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기준보다 후순위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기준보다 후순위 유치권은요.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유치권은 죽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뭐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권리 잡아서 기준보다 선순위는 인수, 기준보다 후순위는 소멸인데 기준보다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 중에서 전세권이나 대한민국 임차권이 무엇을 요구한다? 배당을 요구해요. 배당 요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자, 기준보다 후순위지만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요. 만약에 유치권이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요. 요 유치권은요. 기준보다 후순위 하더라도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자, 반대해서 가면요.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었잖아요. 경매 등기 후. 그럼 요것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경매 등기 후에 그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이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고요.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도요. 낙찰자에 대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려면 대항하고 인수되려면 기본적으로 경매 등기보다는 선수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됐죠? 그죠? 뭐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가보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예요. 자, 권리 분석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잡으셔야 됩니다. 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기준보다 선순위의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자, 기준보다 후순위의 지상 지역 전세, 대항력이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가진 임차권이에요. 요거는 둘 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기준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하면 낙찰자에게 대항하거든요. 자, 근데 기준보다 후순위로 지금 전입신고 돼 있죠. 이거는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항 요건만 갖춰도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서는 얘보다 선순위니까 대항력을 갖춰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대항력을 갖췄다. 밑에는 대항 요건만 갖췄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인수, 밑에 거는 뭐가 된다? 약한 거 소재. 기준 권리도 항상 소재. 됐죠? 그죠? 자, 다음에 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시험 나오고요. 다만 전세권이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무엇을 요구했다? 배당. 돈 달라 배당을 법원에 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낙찰자에게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법원의 배당 금액에서 전세금 보증 다 받고 나갑니다. 이사 나가니까, 그렇죠? 돈 받고 이사를 나가니까 낙찰자 쪽에서는 뭐가 된다? 없어지더라. 그래서 뭐가 된다? 소멸된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 통과, 대의 변제는 다음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요. 경매 등기 이제는 유치권, 요거 유치권.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다른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팁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이거. 날 더워서 안 되겠다. 에어컨이 안 나와서. 자, 힘드시니까 일단은 요 기본 틀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조금 쉬었다가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